두 번째, 염자 및 근육 경련입니다. 염자의 정의 보시죠. 염자란 뭘까요?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나 근육이 외부 충격에 의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겹질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특히 기구를 탈 때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발목을 겹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인대가 많이 손상이 일어나죠. 그것을 염자라고 합니다. 경부염자가 있습니다. 이 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추입니다. 경추가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경추가 다치거나 척수가 손상이 있게 되면 전신마비, 호흡을 못해서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에 만약에 골절이 의심이 된다 하면은 무조건 목을 어떻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응급구조사도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현장에서요,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목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을 항상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부염자인데요,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경부 질환으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목 관절 움직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그림과 같이 저런 목에 굴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추 손상의 대처 방법인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추 손상이 의심되거나 일어났을 때 목 보호대를 통해서 경추를 보호하는 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똑같이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부상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손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추에 손상이 있을 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처치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며 환자에게 도와줘도 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신경계의 손상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환자가 절대 목 부위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인 구조로 환자의 머리 위쪽에서 조심스럽게 머리와 목을 잡아주는 일직선 안정법으로 자세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목 길이에 맞게 목 보호대 사이즈를 조절한 뒤 조심스럽게 환자의 목 뒷부분 공간으로 목 보호대의 한쪽 끝을 넣고 목 보호대와 환자의 신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처치 시 환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의 호흡과 의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추 손상 대처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셨는데, 경추는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 경추나 척수에 손상이 있게 되면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 손상이 의심되거나 이런 경우는 필히 경추 보호대를 이용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염자거든요. 팔에 있는 모든 관절에 발생하는 염자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젖혀지면서 발생한 그림이 있는데, 손관절 염자 동영상을 통해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부상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손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에 손상이 발생되면
부상된 부위의 통증, 부종, 변형, 피부 변색, 움직임 제한 등의 일반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손가락 골절 시 보호대를 이용한 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처치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며 환자에게 도와줘도 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손가락 골절 시에는 통증 감소와 부상 부위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상당한 환자의 손가락이 굴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대로 압박 고정합니다. 처치 시 움직임으로 인한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환자의 손을 처치합니다. 손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은 팔을 들어 올릴 때도 나타나므로 고정 보호대 처치가 끝난 환자의 손이 편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영상 잘 보셨죠? 손가락 골절 염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발관절 염자인데요. 다리에 있는 모든 관절에서도 염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넙다리, 무릎관절, 발등관절 이런 곳에서도 염자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염자 시 증상과 징후 보시게 되면 압통, 변형, 부종과 반상, 출혈 등이 있습니다. 염자 손상 시 응급처치, 염자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이스 처치법이 있습니다. R-I-C-E, R-I-C-E, 라이스 해서 레스트, 안정을 취하고요. 아이스, 얼음찜질을 실시하고 컴프레이션, 환부를 압박을 해서 엘리베이션, 환부를 높이 올립니다. 그래서 염자가 의심됐다. 그러면은 라이스 처치법. 다시 한번요. R-I-C-E, R-I-C-E, 라이스 처치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8에서 72시간 안에 라이스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염자 응급처치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30분 정도 사용한 후 재사용은 1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합니다. 두 번째, 무릎 뒤와 같은 관절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과거 동상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순환기 질병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등이 있습니다. 근육 경련입니다. 우리가 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쥐. 이것은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전해질 소실로 인해서 근육의 경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경련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근육의 일부가 저절로 통증을 동반하면서 과도하게 수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쥐가 난다는 표현을 하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골격근은 수위근입니다.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이거든요. 그걸 수위근이라고 하는데 근육 경련 같은 경우는 명령을 들어야 될 근육이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위근의 불수위근화, 즉 과도하게 수축이 돼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육 경련의 증상과 징후, 증상 말씀드렸고 징후 말씀드렸어요. Nope. 첫 번째, 근육이 급격히 굳어지는 것처럼 딱딱해지면서 해당 근육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낍니다. 두 번째, 근육 경련은 참가자 본인의 능력 이상의 동작을 취하거나 장시간의 스포츠 활동으로서 근피로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육 경련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예를 들어 경기 도중 근육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근육 경련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근육 경련의 응급처치, 환자를 눕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안정을 시킵니다. 두 번째, 경련 부위에 종아리 근육이거나 뒤쪽 허벅지, 경우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서서히 당겨줍니다. 경련 부위가 허벅지 근육이면 다리 부분을 뒤로 굽히는 등 근육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반대편으로 당겨주십니다. 심호흡을 하며 안정을 취하고 해당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를 하고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경련이 일어나는 부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